걔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다. 걔는 가족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날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강아지를 볼 때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강아지를 키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지금 제 옆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희고 고운 털을 가진 진돗개가 앉아 있어요. 이름은 루나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걔라면 질색하던 제가 이제는 진돗개가 없으면 안 될 가족의 일원으로 여길 만큼 마음이 바뀌게 된 이유가요. 여러분도 믿기 힘드시죠? 이 이야기는 한때 개를 끔찍하게 싫어했던 제가 어떻게 진돗개에 매료되었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레이첼 스미스라고 해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흔히 말하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어요. 아버지는 국방부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국제인권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며 전 세계를 오가며 중요한 일을 하셨죠.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았어요. 성적은 늘 상위권을 유지했고 토론대회와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도 늘 메달을 따냈죠. 주변에서는 저를 두고 완벽한 아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제 삶에도 유일한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었어요. 부모님은 늘 바쁘셨고 저를 돌봐주는 건 거의 집안일을 돕는 가정부들과 애완견 맥스뿐이었습니다. 맥스는 골든 리트리버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착한 눈빛을 가진 친구였죠. 저는 맥스를 친구이자 형제처럼 여기며 성장했어요. 힘든 날에는 맥스에게 다가가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어요. 맥스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거리는 걸로 대답해 주었죠. 맥스가 저를 위로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마법 같았어요. 맥스가 있으면 모든 일이 괜찮아질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14살이 되던 겨울, 저희 집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너무 추워 벽난로를 켜둔 상태였는데 불길이 갑자기 튀며 커다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맥스와 함께 벽난로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버렸죠. 화재 경보가 울렸지만 맥스는 저를 기다리며 집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소방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었지만 맥스를 구할 순 없었습니다. 불길이 가라앉은 후 저는 맥스가 불에 타버린 담요 위에 누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가슴 한쪽에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남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화재로 인해 제 여동생 클레어가 연기에 심하게 노출되었고 화상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맥스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클레어가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부모님은 맥스의 죽음과 클레어의 부상을 이유로 앞으로는 걔를 절대 키우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걔는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뿐이야.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저도 그 말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맥스를 사랑했지만 결국 그 사고가 우리 가족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겼으니까요.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클레어는 화상 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고 저는 점점 더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족의 화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우리는 각자의 방 안에서 고립된 채 살아갔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클레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안 증세와 우울증을 겪으며 점점 더 내성적으로 변해갔죠. 의사들은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반려견을 추천했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다시 그날 같은 일을 겪을 수는 없어.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 역시 내심 강아지를 키우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클레어를 위해 다시 시도해야 할 것 같으면서도 맥스를 잃었던 아픈 기억이 발목을 잡았죠. 그런데 어느 날 클레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준다면 좋겠어. 내가 겁낼 때 옆에 있어줄 존재가 있다면 그게 걔라도 괜찮을 것 같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클레어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부모님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클레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몇 주간의 설득 끝에 부모님은 마지못해 반려견 입양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엄격했죠. 훈련이 잘 된 개망, 그리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강아지여야 한다. 처음 입양한 개는 셰퍼드였습니다.
경찰견으로도 유명한 셰퍼드는 충성심과 지능이 높아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평판이 있었죠. 저는 이 셰퍼드가 클레어에게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강아지를 데려오던 날, 클레어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보였어요.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그녀의 말은 희망에 차 보였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느껴졌죠. 셰퍼드의 이름은 레오였어요. 처음에는 잘 적응하는 듯 보였어요. 차분한 성격 덕분에 클레어는 레오와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레오는 클레어의 불안한 에너지를 민감하게 감지했어요. 클레어가 긴장할 때마다 레오는 짖거나 신경질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루는 클레어가 가벼운 발작을 일으켰을 때 레오는 클레어를 진정시키기는커녕 더 크게 짖으며 주변을 맴돌았죠. 그 상황이 클레어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어느 비 오는 날 발생했습니다. 클레어가 산책 중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놀라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을 때 레오는 옆에 머물러 그녀를 보호하기는커녕 혼자 공포에 질린 듯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클레어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어요.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것 같아. 그녀의 한마디는 저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오와의 실패 이후 부모님은 좀 더 온화하고 친화적인 성격을 가진 개를 찾는 데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골든 리트리버였습니다. 이름은 베일리로 밝고 활발한 성격 덕분에 누구와도 쉽게 친해질 수 있다는 평을 듣고 데려왔죠. 베일리는 처음부터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클레어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베일리의 털을 쓰다듬으며 얘는 다를지도 몰라라고 말했어요. 저는 클레어가 조금씩 베일리와 유대감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에서 희망이 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베일리의 지나친 활발함이 문제였습니다. 클레어는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을 필요로 했지만 베일리는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며 장난감을 물어날랐습니다. 하루는 클레어가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베일리가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 그림 도구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클레어는 놀라며 눈물을 터뜨렸고 베일리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더 뛰어다녔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건은 베일리가 산책 중 갑자기 다른 개를 보고 흥분하며 클레어를 끌고 가려 했던 날이었습니다. 클레어는 그 힘을 이기지 못해 넘어졌고 손목에 멍이 들었습니다. 다치기 싫어. 이런 건 필요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이번에는 부모님이 직접 나섰습니다. 차라리 작고 강한 개를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판단 아래 불독을 선택했습니다. 불독은 작고 단단한 체구의 얌전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죠. 이름은 브루노였습니다. 브루노는 예상대로 집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데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는 클레어의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걸 좋아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 곁을 지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보호자에 대한 소유욕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클레어가 소파에서 쉬고 있을 때 제가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려 했는데 브루노가 갑자기 저를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놀라웠지만 그저 경계심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이 소유욕이 점점 더 심해졌다는 점입니다. 하루는 클레어가 외출 후 돌아와 브루노를 무릎에 앉혔을 때 제가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려 하자 브루노가 갑자기 클레어의 팔을 물려 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클레어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브루노는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위협하는 것 같아. 클레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부모님은 즉시 브루노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실패할 수 없어.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저와 클레어는 희망을 완전히 잃은 듯했습니다. 이 모든 실패는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각 강아지마다 기대와 희망이 있었지만 번번이 상황은 나빠지기만 했어요. 결국 부모님은 이제 그만하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진돗개. 한국의 고유종이라는 점과 뛰어난 충성심, 지능이 높다는 평가에 작은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죠. 그 진돗개가 저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와 수많은 눈물 끝에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할 뻔했습니다. 부모님은 더는 개를 드리는 것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클레어 역시 괜찮아, 이제 더는 필요 없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 속엔 숨길 수 없는 체념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한 가지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진돗개. 인터넷 검색창에 무심코 입력한 이 단어는 뜻밖에도 수많은 검색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충성심 강한 반려견, 놀라운 감정인지 능력, 그리고 한국의 천연기념물. 마치 진돗개라는 존재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렇게 진돗개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기사는 한국에서 진돗개가 자폐아동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진돗개가 아이의 미세한 감정 변화를 읽고 위기의 순간에 보호자 역할을 해냈다는 사례가 소개되어 있었죠. 저는 한시라도 빨리 진돗개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제가 보여준 사례와 진돗개의 특성을 보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루나를 만났습니다. 루나는 인근 보호소에서 구조된 진돗개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겨우 1살이 된 작은 암컷이었고 순백색 털과 까만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어요. 보호소 직원은 루나가 다른 진돗개들보다 유순하며 사람을 무척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소의 조용한 환경에서만 본 루나의 모습이 실제로 클레어와 잘 맞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루나를 집으로 데려온 날, 클레어는 방 밖으로 나오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이전의 3번의 실패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루나는 조용히 그녀의 방 문 앞에 앉아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기다렸습니다. 그 어떤 성급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클레어가 드디어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루나는 그녀를 향해 달려들지도 짖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꼬리를 흔들며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클레어의 발끝을 살짝 하고는 그대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클레어의 얼굴에 스치는 작은 미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루나를 쓰다듬지는 않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도 않았습니다. 루나는 방 밖에서 조용히 클레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클레어는 루나와 함께 집안에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루나의 리드줄을 쥐는 모습은 그 자체로 큰 변화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고 클레어는 집 근처 공원에서 루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천둥 소리가 울렸고 클레어는 공포에 질린 나머지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전에 셰퍼드나 골든 리트리버와 함께 있던 상황이었다면 그 개들은 도망치거나 혼란스러운 행동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루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클레어의 곁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등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클레어의 불안한 손짓에도 놀라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클레어의 숨결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녀를 지켜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클레어는 천천히 손을 뻗어 루나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루나. 루나가 우리 집에 온 지 며칠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클레어는 여전히 자신의 방에서 문을 꼭 닫고 나오지 않는 시간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문틈으로 루나의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고 클레어의 낮은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루나, 뭐 하는 거야? 라며 소곤거리던 클레어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클레어는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딛는 듯한 모습이었죠. 클레어는 아직 잠옷차림이었지만 손에는 루나의 리드줄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루나랑 산책 나가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클레어가 산책을 나가고 싶다고 말한 것도 처음이었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요청한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물론이지 클레어. 기다려, 내가 신발 챙겨줄게. 저는 숨이 차오르는 듯한 감정을 억누르며 최대한 차분한 척 답했습니다. 클레어는 루나와 함께 집 앞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발걸음은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클레어의 얼굴에는 미묘한 기대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루나는 리드줄을 당기지 않고 천천히 클레어의 보폭에 맞춰 걷는 모습을 보였죠. 그것은 마치 루나가 클레어를 배려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클레어와 루나의 산책은 아침 일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 몇 걸음만 걷는 정도였지만 점점 걸음수가 늘어갔고 공원까지 다녀올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클레어가 루나와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루나는 클레어 앞에 앉더니 자신이 물고 온 장난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루나가 늘 가지고 노는 작은 공이었습니다. 루나, 너 이거 놔주려고 가져왔어? 클레어의 목소리는 밝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클레어가 루나에게 말을 건네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은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엄마, 루나가 나랑 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클레어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숨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마치 겨울 끝자락에 처음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클레어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루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족 모두가 눈물이 날 뻔했지만 우리는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클레어는 이제 루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클레어 방 앞에서 조용히 문을 열고 그녀와 루나를 지켜봤습니다. 클레어는 루나에게 간단한 명령어를 사용하며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루나, 앉아. 루나는 즉시 클레어 앞에 앉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클레어는 기뻐하며 잘했어, 루나. 너 정말 똑똑하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즐거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클레어는 자신의 방에서 루나와 찍은 사진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엄마, 이 사진 좀 보세요. 루나가 정말 귀엽지 않아요? 라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였을 때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클레어는 루나와의 소통을 통해 점차 자신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눈을 마주치는 것도 어려웠던 그녀가 이제는 루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우리 가족과도 더 많은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루나와 함께한 한 달 동안 클레어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스스로 일어나 루나와 함께 산책을 나갔고 루나에게 간단한 명령어를 사용하며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어느 늦은 저녁, 집안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은 잔잔한 바람 소리만 들렸고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던 시각이었죠. 클레어는 평소와 다름없이 루나를 옆에 두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밤은 곧 예상치 못한 위기로 변했습니다. 새벽 2시쯤 루나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귀를 쫑긋 세우더니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무언가를 보고 놀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방을 이리저리 서성이며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강렬해지더니 그녀는 마치 뭔가 급한 일이 있다는 듯 클레어의 얼굴을 살짝 하드며 깨우려 했습니다. 클레어는 몽롱한 상태로 눈을 떴고 루나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시 잠들려는 순간 루나는 더욱 긴박한 모습으로 클레어의 팔을 가볍게 물어 당겼습니다. 그녀가 클레어를 일으키려는 모습은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알리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부엌 쪽에서 은은한 냄새가 풍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타는 냄새? 처음에는 설마 싶었지만 루나의 점점 더 긴박해지는 행동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 내부에서 스파크가 튀고 있었고 그 아래로 검은 연기가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전원을 껐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태로 작은 물건이 안에 방치된 것이 화근이었죠. 그때까지 연기는 미약했지만 조금만 더 늦었다면 불씨가 주방으로 번질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갑자기 전자레인지가 펑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적으로 연기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저는 잠시 몸이 굳었고 연기로 인해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때 루나는 저를 향해 우렁찬 소리로 짖으며 제 다리를 살짝 밀었습니다. 마치 이쪽이 안전하다며 길을 안내하려는 것 같았죠. 루나는 즉시 클레어의 방으로 달려가 그녀의 이불을 잡아당기며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가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멍한 상태로 있을 때 루나는 그녀의 옷자락을 물어 천천히 방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루나의 행동은 단순히 혼란스러운 짖음이 아니라 클레어를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려는 철저한 계획 같았습니다. 연기가 점점 집안에 퍼져나갔고 가족 모두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아버지는 소화기를 들고 부엌으로 달려가 불씨를 진압하려 했지만 시야가 너무 흐릿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클레어와 함께 문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루나가 부엌 쪽으로 다시 몸을 돌리는 걸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루나, 위험해, 돌아와. 그러나 루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코를 바짝 땅에 붙이고 마치 냄새를 추적하듯 움직이며 소화기의 분말이 닿지 않은 불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루나가 저희를 향해 짖으며 특정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불씨가 다시 번지기 시작한 작은 종이 더미가 있었죠. 저희 가족은 루나의 안내 덕분에 더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불길을 완전히 진압한 뒤 집 밖으로 나와보니 루나는 온몸이 검은 연기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약간 거칠었지만 여전히 클레어 곁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눈물을 흘리며 루나를 꽉 안았습니다. 루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은 온 가족이 함께 루나를 안고 감사를 표현한 날이었습니다. 진돗개의 놀라운 충성심과 판단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날 밤의 위험을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화재 사고를 넘어 우리 가족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루나는 단순히 반려견을 넘어 우리의 수호자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곁에 있어 주었고 무언가를 대가로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줬습니다. 클레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 루나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족 모두는 진돗개의 충성심과 지혜에 감탄하며 한국에서 온 이 특별한 친구에게 더 큰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돗개 루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따뜻한 울림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